최근 주택시장 가격 변동 주요 요인이에요. 네. 그죠? 근데 요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상승하시는 분들은 그죠?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과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너무 상승 쪽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상승하는 것도 좀 우리가 비판할 거 비판하고 네. 하락하는 게 맞는 얘기면 또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상승한다는 공급 부족이 심화한다. 네. 뭐 이거는 뭐 그렇죠. 얘기할 게 없죠. 신규든 기존이든 네. 뭐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못 그리고 이제 나오는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 상황. 아예 집값 잡겠다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아니 공급한다는 것도 안 믿어요, 잘.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 기조.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긴 한데 그렇죠. 아직 저금리 여전히. 기조 여전하다. 지금도 0.75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기준금리가 1.5%까지 가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금리 기조에 포함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같아. 그죠? 그럼 그다음에 전세 시장 불안 하반기에 아, 이거 너무 심각하죠. 이게 제일 심각하죠,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전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나 학군 좋은 지역이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전세 물량이요 없어요. 맞아요. 월세 없어요. 없어요. 월세도 호가예요. 음. 예전에 월세가 우리가 오르면 보통 뭐 300만 원짜리 월세가 오르면 예전에는 350으로 뛰었잖아요. 네. 300만 원짜리 월세를 500 불러요. 500. 그리고 살래 말래. 왜 그럴까? 야, 물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러면 이 임대차 3법을 없애면 다시 좀 물건이 나올 텐데 없앨까요? 한동안은 그대로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한동안은 가다가 시장에 이제 뭐 비판이나 저항이 심하면은 그때서야 좀 손보겠죠. 그럼 전세가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도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도 보면은 논리는 탄탄해요. 뭐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보면 수긍이 가. 근데 결과적으로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붙었을 때 네. 힘이 어디가 더 세냐에 네. 따라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을 누르고 힘이 세면은 상승을 할 거고 하락 요인이 힘이 세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들이 보면 여기 하락 요인 하는 거 뭐 향후 공급 확대 기대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향 안정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네. 이게 집값 상승 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면은 거기에 앞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가 투자 심리는 올라가고 거기를 살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빌라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아파트도 영향을 주니까 동반해서 상승한다. 단기적으로는 뛸 거다.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량이 나오면 좀 안정화 근데 되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물량이 네. 나오는 때가 지금 현재로는 한참.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죠. 곳이니까.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또 이제 상승할 거다. 근데 매력이 높아지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경기 그래요? 회복하고는. 경기 회복하고? 그죠? 경기 회복 안 됐는데 집값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하면 오히려 좀 떨어지겠지. 다른 데로 눈 돌리고. 상승 요인으로 네. 얘기하기는 좀 네. 약하다. 주식으로 가고. 그죠? 경기 회복은 좀 아니고.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죠? 저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네. 경기 회복은 상승 요인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냐면 너무 많이 재건축 되기 전에 이미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고 이 나머지는 정말로 공급 부족 심화. 그러니까 공급을 하지 않으면 가격 잡기 힘들고 네. 정책 실패. 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집값 안 잡힌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요게. 그다음에 전세 시장 불안. 요 세 개가 가장 상승 요인으로 크다라고 보고 하락 요인인데 향후 공급 확대 기대감이에요. 그죠? 이건 말대로 그냥 기대감이야. 근데 이 기대감이 짧은 기간 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고 하락을 하겠지만 그렇지. 요 기대감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요거는 1, 2년만 지나면 감이 잡힐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2년을 가잖아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2년 기다려주는 여자친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잖아. 근데 이거 5년 기다려야 돼. 여자친구가 기다려줄까? 그죠? 아, 저는 이게 참. 그 여자친구가 값어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5년을 기다려. 여자친구 없으니까. 그래, 군대 가면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좀 약간. 그렇죠. 성적인. 패스. 패스. 큰일 날 뻔했네. 그다음에 하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이 들어먹히냐고. 정책 실패했다는 불신과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네. 그 27번 내놨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시나? 집값 잡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쉽지 않죠? 거의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소가리를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도 많이 받으셨고. 금리 인상 가능성. 그죠? 아까 공부대님 얘기했고 네. 금리 인상 돼봤자 이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많이 올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전에 소상공인이 박살난다고 영상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금리 쉽게 못 올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을 따라간다? 그건 100%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렇죠. 이거는 요게 가장 큰 네네네. 관점이에요. 네. 진짜 피로하고 스트레스, 네. 짜증. 포기. 예. 뭐 이런 그렇죠. 것들. 포기 때문에 예. 그게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강남의 3,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못 팔어. 왜 강남의 큰 평수들은 금액대가 50억이에요. 그러면 팔게 되면 양도세가 15억이야. 맞아요. 팔까 못 팔까? 못 팔죠. 아니면 내가 50억의 재산이 35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50억인데. 아니 근데 지금 50억 이렇게 40억 하지 않더라도 우리 현재 서울에 약간 중심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15억 정도는 아파트 값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팔아도 내 세금이 2억이 날라가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부동산 살 때도 취득세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안 좋은 지역으로 또 다시 전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피로감. 그죠? 갈아타기도 네. 못하잖아. 갈아타기도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오도 가도 이도 저도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피로감들이 그러니까 물건 내놓는 사람도 없고 살려고 해도 대출도 안 돼. 세금도 세.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고 금액은 뛰고. 왜냐면 왜 물건이 없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요 현상. 근데 호가로 불러놓은 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는 거야. 3, 맞아요. 4억 더 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시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피로감 때문에, 요거는 좀 동의를 합니다. 이 피로감이 어떤 작용을 앞으로 할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왜냐면 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뭐냐, 물건이 많았을 때 얘기예요. 맞아요. 물건이 없을 때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몇 개만 사도 물건이 없어요. 근데 무슨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다 10억이 넘어요. 그죠. 그리고 대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소수의 매물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또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 동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계대출 규제가 시장에 약발이 먹히는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 요인을 제가 4개를 맞다고 했으니까 하락에서 한 2-3개는 제가 맞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맞다고 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피로가. 예. 피로가. 맞아. 피로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 경기 침체가 무슨 상관이라고, 집이 물건이 없는데. 아까도 경기가 회복되면은 경기 침체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네. 저는 집값이 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처럼 지금에서 연착륙 했으면 좋겠어요. 경착륙? 지금 만약에 네. 많은 사람들이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폭락을 하잖아요. 국가 경제가 거의 쓰러져요. 그러니까 파산을 할 정도까지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했을 때의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생각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 명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대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2007년 8년에 고점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부동산 미쳤다 그랬다고. 근데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뛰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IMF와 우리나라 부도 위기 왔잖아.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10몇 프로, 20% 떨어져갖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됐냐고. 그걸 고려한다면은 폭락하면 안 돼요. 그냥 안정을 찾는 쪽에서 멈춰야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축적해서 시간이 가서 한 5년, 10년 가서 또 상승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지. 네. 위정자들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네, 위정자들 그렇죠. 폭락하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저희가 편안하게 결론 내면 언젠가는 하락을 하겠지만 그게 올해는 아니다. 내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내후년은 또 모르겠다. 누가 나서서 뭔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근데 내년까지는 하락이 아니다. 라고 네. 저렇게 보는 게 정답일 것 네네네. 같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가 하반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전세가 하반기에 이사철 되면 폭등할 거라고 저는 거기에 한 90% 확률을 걸어요. 저는 뭐 이거 100%. 추석 이후에 네, 네. 추석 이후하고 내년 상반기는 이제 설이 있잖아요. 네. 추석과 설 이 시기에 역대적으로 제가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런 하락률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은 아닌데 거의 20년 동안에 아니 거의 하락률은 거의 없었어요. 네, 맞아요. 다 대부분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오히려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하락에 대한 것들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물건이 뭐 예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때 한 100분의 1밖에 물건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 이사는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현실을 시장 상황에 대한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 저희 이제 꼰대들 이제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기념으로 저희가 한 50분 정도를 했는데 네네. 네. 저희가 앞으로 꾸준하게 라이브는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